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따라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바람도 불고 번개도 치고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시리에 빠져있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가득 모였습니다. 왜 어두움의 시대가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중세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왜 그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어두움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외치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두움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일의 모든 시작의 원흉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은 호남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중은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보니까요. 김대중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가장 거짓에 선동합니다. 아까 열차에서 내려오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대중이가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킨 것이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김대중이가 거짓말을 했던 최고의 그 거짓말이 언제 했느냐?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김대중의 선거 공약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가 부르짖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했습니까? 4대국 안전보장은 내세웠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다가 맡기자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됐더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김대중이가 그때 했던 말 가운데에서 예비군을 폐지해야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비군을 폐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이가 주장했던 경제 이론이 뭐였습니까? 대중경제론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경부 고속도로 낼 때 김대중이가 우통 벗고 포크레인 앞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자동차가 있느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놓느냐? 그러면서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1987년도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을 간다고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짓말을, 김대중의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 그 김대중 칼럼이 1987년도 대통령 선거를 나왔을 때 김대중이를 보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의 최대 거짓말이 뭡니까? 햇볕 정책입니다. 이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최대 거짓말. 북은 개발할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군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지가 책임지겠대. 여러분, 김대중이가 이걸 알고도 이 말을 했을까요?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의 청와대에서 같이 일어났던 김경재 실장의 말에 의하면은 갔다 와서 다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이 다 완성되어 간다. 조금만 돈을 좀 보내달라. 그걸 김대중이한테 와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이가요, 젊은 시절에 거짓말하는 것을 쫙 어떤 분이 빼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1967년도 목포 역전에서 유세를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돈을 돌 보듯 할 것이다.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내 자식에게도 먹고 살 만큼만 가져라. 먹고 살면 되지. 무슨 돈이 필요하냐? 나는 대통령이 되면 무재산, 자식들에게도 재산 가지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지켰습니까? 그 자식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빼돌려가지고 베란다에서 현금이 얼마나 왔어요? 10억이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기업들에게서. 그래서 김대중이가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자식들을 도둑놈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수표 한 장 보세요. 김대중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수표가요, 미국에서 발견된 수표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 수표를 나오는 좀 보여주래요. 이게 13조짜리 수표입니다. 이게 누구 이름으로 나왔느냐? 김대중이 아들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고 가짜면 김대중이 아들이 정광훈 목사님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0번이라도 고발했겠죠? 못해요. 이거 조사하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 조사 안 하고 넘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조사 안 하고 다 느껴버렸어요. 1997년도에 김대중이 거짓말을 들어보세요. 관훈 토론에서 대통령 나올 때예요. 김정일은 나쁜 놈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말을 딱 바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일은 식견이 있는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요?
중앙일보에 사과를 해야 돼요. 또 들어보세요. 나는 노벨상 상금을 국가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말을 바꿔요. 뭐라고? 노벨 상금은 김대중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태 재단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바꿔요. 2002년 상금을 이북에 있는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어요. 뭐라고 하면서 바쳤느냐? 6.15 공동 기념관으로 이북의 연변에다가 과학기술원에다가 그것에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가 자기 국민인가 봐. 돈을 12억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은 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생님이에요. 김대중은 거짓말의 대명사입니다. 선동가예요. 열을 받아야 대한민국을 살리지. 정주영 씨가 그분을 겪고 나서 김대중이는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김영삼 씨는요, 김대중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근데 김대중이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약속은 안 지킨 일은 있어도 거짓말은 한 일이 없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거짓말한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인 걸 믿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좌파, 주사파, 반국가 세력, 이 사람들이요,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신. 영남에서도 광화문에다가 김대중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정신나간 목사가 있어요. 나는 영남에 아주 돌대가리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 김영삼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일에 김대중이가요, 김영삼이 없었으면은 그가 말하는 민주화 운동, 그러면 김대중 씨가 했던 민주화 운동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씨가 이쪽에서 받쳐주지 않았더라면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 안 했어? 근데 김대중 씨를 알고 있던, 그렇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김영삼 씨가 머리가 돌대가리여가지고 옆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민주화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김영삼 씨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아까 했더니 김영삼 씨의 최고의 잘못이 뭐냐? 그때 1997년에 영변 핵시설을 클린턴 대통령이 처벌당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데 대통령이 폭격을 해가지고 영영 핵시설을 없애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말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게 영삼이라는 거야. 그때 때려버렸더라면은, 그때는 러시아도 정신이 없고 중국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영남이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 울산, 여러분,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욕하면은 싫어해요. 여러분, 김영삼이 내가 이렇게 처음 말하는 거 여기 와서 싫어? 책임을 져야 돼. 미안하죠? 무슨 김대중 정신, 지금도 국민에 의해서는 지금도 김대중이를 쭉쭉 빨면서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봐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기억 안 나세요? 이것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문재인이가 한 말이야. 그런데 그 문재인이가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세요. 이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을 해야 된다. 한 입을 갖고 두말하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부 의원은 이부지자라 그래요. 그렇죠? 일부 의원 이부지자.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내가 하도 멍청해가지고 이걸 찾아봤더니 최고식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두 사람의 씨를 동시에 받고 나온 자식이 그것이 바로 일부 의원 이부지자래. 엄마가 두 남자를 씨를 받아버렸어요, 한꺼번에. 이게 누구냐? 바로 반국가 세력들의 후손들의 씨앗이에요. 말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뭐냐? 오늘 밥 먹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강훈 목사님이 왜 그렇게 1천만 나도 어떤 때는요, 왜 돼지도 만들어서 자꾸 1천만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1천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라. 근데 이제 내가 깨달았어.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셨어요? 영남 사람도 깨어나야 되고, TK도 깨어나야 되고, 호남 사람들도 가톨릭 양식장에서 깨어나야 되고, 아셨어요? 깨어나야 돼, 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됐지만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안 돼야 돼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은 것이 사람을 못 봐, 사람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는 청와대 이번에 나오면서 개 데리고 나온 것도 싫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 호남이 됐든 영남이 됐든 1천만이 서명을 하면은, 아셨어요? 1천만이 서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든지 광화문에서 외치든지 그러면 일단은 김정은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두 손 들고 만세.